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비즈앤먼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2021년 우리 팍스경제TV의 이 자동차 담당 기자였던 김홍모 기자는 참 많은 차들을 시승을 했습니다. 김홍모 기자의 부릉부릉 이 코너였는데요. 과연 김홍모 기자는 이들 차들 중에서 어떤 차를 베스트 5로 꼽았을까요? 오늘 첫 소식 시작합니다. 자, 김 기자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자, 2021년 이 경유나 휘발유로 달리는 내연 그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나오는 차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홍모 기자가 수많은 차를 탔는데 그 중에서 5개 차, 내가 딱 타보니 야, 이 차는 정말 괜찮다 하는 5개 차 뽑아봤죠?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차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5입니다. 실물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렇게 조용하다고라는 생각에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네. 아이오닉 5를 만나본 뒤 형제차인 기아의 EV6와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GV60들을 타봤지만 아이오닉 5와 첫 만남의 기억만큼 강렬하진 않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동화 시대 참전의 선봉장 역할을 맡은 만큼 기존 내연기관차와의 차별점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 방향을 잘 담은 차였습니다. 자, 첫 차로 현대차의 아이오닉 5를 꼽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차입니까? 네, 두 번째 차는 볼보의 더 뉴 XC60입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 자동차에 탑재된 자체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굼뜨고 길 안내 정보도 부족하다는 생각에 항상 휴대폰에 팀앱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노려 볼보가 SKT와 협업을 통해 팀앱 순정 내비게이션을 더 뉴 XC60에 담았습니다. 외제차 중 안전의 대명사로 불리는 볼보의 완벽한 한국화를 거친 모델로 더 뉴 XC60을 베스트 5에 꼽았습니다. 네, 외제차의 팀앱 내비게이션, 생소하긴 한데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어필될 만한 매력 포인트를 볼보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차는 어떤 차인가요? 네, 국산차 시장에서 유일한 쿠페형 SUV라는 독특한 포지션. 2천만 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으로 사회 초년생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차. 르노 삼성의 XM3입니다. 복합 연비 13km로 부담 없는 연비에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쿠페형 디자인. 외관으로 봤을 땐 작은 듯하지만 실내 공간을 넓게 설계해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는 차박에 맞춰 성인 2명이 누울 수도 있는 공간이 마련할 수 있는데요. 가성비 매력이 충분한 르노 삼성의 XM3를 베스트 5의 세 번째 모델로 꼽았습니다. 네, 유럽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모델 XM3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네 번째 모델은 어떤 차인가요? 네, 지프의 글래디에이터 루비콘입니다. 흔히들 찝차라고 하면 생각나는 네모나고 각진,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픽업입니다. 픽업이란 뚜껑이 없는 적재함이 설치된 소형 트럭을 말하는데요. 적재함에 텐트나 짐들을 실을 수가 있어 야외 활동이나 캠핑을 즐기는 이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지프 하면 산길을 누비는 이 오프로드에 어울린다는 그런 감성이 있는데요. 이 글래디에이터 루비콘도 오프로드의 장점을 갖고 있는 건가요? 네, 글래디에이터 루비콘은 지프의 랭글러라는 정통 오프로드에서 파생된 모델로 서스펜션부터 타이어, 전용 댐퍼 등이 험로에도 최적화돼 있어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산길이나 진흙밭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차 4대를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차입니다. 아마 이 차도 제가 생각하는 그 차가 아닐까 싶은데 어떤 차입니까? 네, 토요타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세단 뉴 ES 300H입니다. 하이브리드의 명가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토요타답게 주행 중 엔진과 전기 모터의 변환에 있어 힘이 딸린다거나 이질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부드러운 가속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괴물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연비를 높이기 위해 신경 써서 운전한 게 아니라 막 타면서 돌아다닌 후 확인을 해보니 리터당 24.3km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장고장 없이 압도적인 연비를 갖춘 뉴 ES 300H가 제가 꼽은 베스트 5 마지막 모델입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순서가 아니라 다 같이 5개의 차를 이렇게 뽑아본 겁니다. 자, 김홍모 기자 2021년도 시승기 수고해 주셨는데 올해도 멋진 차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세히 한번 또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산업부의 김홍모 기자였습니다. 네, 자동차에 이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부동산 분양 시장들을 전국을 누볐던 이정헌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나와 있죠? 네. 자, 이 기자가 꼽는 베스트 5 단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가장 먼저 짚어볼 단지는 검단 신도시에 공급되었던 제1풍경채입니다. 이 단지는 올해 부동산 트렌드인 슬세권과 편리미엄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단지로 주목받았습니다. 검단 신도시 내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2024년 입주 예정으로 편리한 생활 반경을 갖춘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외부 활동이 제약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집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에 더욱 눈이 갔었는데요. 다음에 소개할 단지는 어떤 곳인가요? 이번엔 외곽으로 눈길을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가을 맑은 공기를 맡으며 다녀왔던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가평 더 뉴클래스입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의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인해 비규제 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북한강, 자라섬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힐링 단지로도 눈길을 끈 곳이었습니다. 네, 힐스테이트 가평 더 뉴클래스 알아봤고요. 다음 단지는 어딘가요? 규제의 칼날은 대도시뿐 아니라 아파트에도 집중됐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의 장점을 그대로 차용한 주거용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일산 풍동지구에서 대규모 아파텔 단지 더샵 LOA를 선보였습니다. 이곳은 2천여 세대에 가까운 물량을 오롯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성했으며 단지 내 커뮤니티, 상업시설 등 아파트 못지않은 상품성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네, 부동산 규제 또한 수요자들의 안목을 변화시키는 데 큰 비중을 차지했군요. 올해부터는 차주 단위 DSR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 부채 관리 강화도 예고되어 있어서 신규 공급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 또한 더욱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지는 어딘가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워라벨입니다. 직장인들의 주거가치 판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부분, 바로 출퇴근 소요 시간입니다. 퇴근 후 길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아까운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단지, 광양 와우지구 중흥 S클래스입니다. 이곳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다수 위치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단지로 주요 도로망을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직주 근접성을 단단히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속도라면 뒤지지 않는 고속철도 KTX 역세권에 신규 공급 또한 활발했습니다. 올해 역세권 신규 도시개발지구 내 공급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우미건설은 경전선 신진주 역세권, 장항선 군산 신역세권 일대에 연이은 물량을 선보이며 역세권 공급의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고속철도망을 기반으로 한 신속한 광역 이동은 수요자들에게 충분한 메리트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새로이 조성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입지적 강점으로 돋보였습니다. 자, 올해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분양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정훈 기자도 할 일이 많아졌어요. 올해에도 발빠른 취재와 현장감 있는 보도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신속한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의 이정헌 기자였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요즘 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시면 어떻게 이 나열되어 있는 제품을 보기만 하고 나오십니까? 저는 가면 한번 뭐 게임이 있으면 게임도 해보고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도 타보고 이것저것 뭐 체험을 좀 해보면서 이거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즘 이 오프라인 매장이 체험형 매장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이 롯데 하이마트도 메가스토어를 강화하면서 그 각 매장마다의 이 특색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원주에 홈트족을 공략한 매장을 열었습니다. 임세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문을 연 오프라인 매장. 가전제품 매장이지만 고객들은 매장 한켠에서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태보를 추는 등 운동을 합니다. 이 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늘어난 홈트족을 겨냥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더 이상 상품을 나열하기만 하는 공간이 아닌 체험형 문화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원주의 메가스토어 14호점인 단계점을 오픈하며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수요가 높아진 홈트레이닝 트렌드를 반영했습니다. 메가스토어는 가전제품 전시뿐 아니라 일상적인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매장입니다. 메가스토어 단계점은 강원 지역 최대 규모 체험 매장 가전 매장입니다. 다양한 가전 제품부터 라이프 스타일,
관련 상품까지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홈투족 등 건강을 중시하는 최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헬스케어 전문관을 조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메가스토어는 롯데하이마트의 미래 성장 동력 모델이자 실적 반등의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매출 증가를 견인했기 때문입니다. 카라반, 요트 등 프리미엄급 취미생활이 체험 가능한 1호점 잠실 메가스토어부터 유튜브 촬영이 가능한 미디어존이 갖춰진 울산점, 반려동물을 목욕시킬 수 있는 펫 스파룸을 갖춘 수원점 등 각 지점 메가스토어마다 특색을 갖췄습니다. 이에 따라 내방객 체류 시간이 늘어나 메가스토어의 실적 증가로도 이어졌습니다. 롯데하이마트가 올해 메가스토어로 리뉴얼한 매장의 매출은 김포공항점은 70%, 압구정점은 100%, 신제주점은 무려 130% 성장했습니다. 가전뿐만 아니라 트렌드와 문화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한 메가스토어. 롯데하이마트가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적극 반영하는 매장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집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흩어진 우리의 금융정보를 모아 개인에게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참전한 가운데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4개 계열사 서비스 강점을 한데 뭉친 공동 브랜드 하나합으로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흩어진 나의 모든 자산 정보를 모아 통합 관리해줘 내 손 안의 금융 비서라고 불리는 마이데이터. 별도의 인허가를 받으면 신용정보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겸용할 수 있어 미래 먹거리로도 꼽힙니다. 현재 31곳 금융사와 22곳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도 시장에 뛰어들 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타 금융그룹보다 6개월가량 늦게 출발한 하나금융은 차별화를 위해 4개 계열사의 강점을 하나로 합한 공동 브랜드를 내놨습니다. 하나의 앱에서 하나은행은 자산관리, 하나금융투자는 주식 및 해외증권, 하나카드는 지출관리, 핑크는 MZ세대를 위한 서비스 등을 선보입니다. 한 플랫폼에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금융 서비스 하나만 가지고 이쪽 플랫폼이 더 낫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도 종합적으로 온갖 서비스를 다 하는 거잖아요. 쇼핑도 하고 웹툰도 보고 결제까지 다 하고 특정한 서비스의 강점을 가지면서 다른 것들도 이제 종합적으로 잘하는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두각을 드러낼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어디일까? 전문가들은 4개 특성을 종합적으로 갖춘 곳이 사업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봤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 투자의 3대 요소하고 다르게 보안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좀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신뢰성을 좀 주어서 자기 정보가 누출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네 번째는 정확성을 가져야 되겠다. 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은행은 기존 강점인 자산관리와 외환 영역에서 정확성을 무기 삼아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장점인 신뢰성과 안전성은 계속 강점으로 유지하고, 편리성은 좀 보완을 하고, 정확성 부분은 사실은 특히나 금융 분야는 저희는 빅테크 대비해서는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진단과 처방 부분은 아직까지 어떤 사업자들도 그 특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하나은행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활용해서 그 잘 모아진 자산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 부분에 대한 서비스들을 2022년에는 고도화해서 선보일 예정. 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 업계 간 치열한 경쟁에서 하나금융이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김미연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오히려 1억 원이 넘는 초고가 수입차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고가 수입차 전성시대가 펼쳐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대 호황기를 맞은 국내 수입 자동차 시장에 대한 소식, 김홍무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수입차 시장이 올해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1억 원이 넘는 초고가 수입차 판매량이 급증해 판매 차량 10대 중 2대꼴은 1억 원이 넘는 고가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국내에 팔린 수입차는 25만 2,242대로 전년 동기보다 3.6% 늘었습니다. 이 중 1억 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은 총 5만 9,435대로 전년 동기보다 53.5% 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대 수입차 판매량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15,408대로 1위에 올랐고 BMW가 14,914대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3위는 럭셔리카 브랜드인 포르쉐로 5,856대가 팔렸습니다. 고가 수입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브랜드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였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판매가 가장 많이 증가한 브랜드는 아우디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131.8%인 아우디의 뒤를 이어 111.8% 상승한 볼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득 양극화 때문에 저소득층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남는 여분의 그 이득이나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걸 분출할 데가 없습니다. 결국 소비 심리가 강화되면서 대체 소비 심리가 이제 자동차 쪽으로 가장 큰 재산이 집이고 그 다음이 자동차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자동차다 보니까 고급차 판매가 최근에 급증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업계선 내년에도 1억 원이 넘는 초고가 수입차 판매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산차도 그렇지만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수요보다도 공급량이 딸리는 이런 추세인 경우에는 고급 프리미엄차 또 코로나가 지금 아직도 범람하고 있어서 해외에 이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못 가기 때문에 보복 소비와 더불어서 국내에서 수입차에 대한 어떤 장벽 자체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움츠러들었던 소비 심리가 고가 수입차 인기로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차 브랜드들은 2022년을 맞아 새로운 고가 모델 출시를 앞다퉈 준비 중입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무입니다. 롯데마트가 폐점 전략에서 벗어나 이 오프라인 경쟁력을 끌어올리기에 나섰습니다. 와인, 신선식품 등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품목을 확대해서 이 고객들을 점포로 유인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번 전략 변화의 일환으로 잠실점에 첫 선을 보인 제타플렉스. 롯데는 영혼을 갈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자신하는데요. 과연 어떨지요? 박주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서울 잠실에 위치한 대형마트. 약 400평 규모의 매장에 와인과 위스키, 주류에 페어링하기 좋은 푸드 및 용품이 가득합니다. 상황에 맞는 와인 큐레이션을 도움받을 수도 있고 기계식 와인 시음 코너에서는 약 80여 종의 와인을 시음해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오프라인 위축으로 점포 폐점에 나섰던 롯데마트가 전략을 선회해 잠실점을 제타플렉스로 리뉴얼하며 공격적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2개 점 문을 닫는 폐점 전략을 이어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폐점은 그만하고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모형사를 좀 변모하기 위해서 리뉴얼 전략을 선택을 바꿨습니다. 그 리뉴얼 전략은 지금 리뉴얼 진행하고 있고 그 강점을 띠는 것이 제타플렉스입니다. 리뉴얼 매장은 오프라인 강점으로 꼽히는 상품군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와인, 신선식품, 리빙, 펫 등 체험 경쟁력을 가진 네 부분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우선 와인 매장은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지역별 와인 4천여 종과 블루보틀 등 위스키 1,000여 종, 샤키트리와 치즈 등을 진열했고요. 수산 매장에서는 참치회를 대뱃살, 눈다랑어 뱃살 등 원하는 대로 구성해 주문할 수 있고 축산 매장은 제주 흑돼지, 순혈 와규 등 희귀 품종을 늘려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아울러 PB부터 프리미엄 제품까지 모두 갖춘 룸바이옴 랩과 페팸족 니즈를 반영한 콜리올리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커머스가 강세인 상황이지만 배송보다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와인 자체는 이커머스에서 구매 자체가 안 되는 상품이고요. 네 가지 카테고리 모두 이커머스 대비해서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했을 때 충분히 강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카테고리를 선정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이번에 선보인 제타플렉스를 식문화를 선도하는 점포로 키우겠다는 포부인데요. 제타플렉스 오픈 현장에 방문한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는 매출 100억 원 안팎인 점포와 롯데마트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점포를 중심으로 10곳 미만을 선정해 제타플렉스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화한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오프라인 대형마트. 파격적인 리뉴얼로 매출 확대를 꾀하겠다는 롯데마트의 생존 전략이 통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음악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보통 에어팟이나 이어폰 등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 이렇게 듣곤 하죠. 그런데 이 젊은 층의 이 놀이터인 홍대 한가운데 예전에 LP 기억나시죠? LP판이나 카세트 테이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다가 DJ 체험도 가능해서 젊은 층의 인기가 상당합니다. SKT의 T팩토리 공간, 임세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홍대에 위치한 T팩토리. 사람들이 평소 음악을 듣던 익숙한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음악을 경험해봅니다. SK텔레콤이 이곳에 새로운 음악 체험의 장을 열었습니다. 맨날 폰으로만 노래 듣다가 저기 카세트 테이프나 LP로 노래를 들으니까 뭔가 좀 다른 경험이었고 약간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지난 10월 개장한 이곳 T팩토리에서는 SK텔레콤의 ICT 서비스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 12월부터 열린 체험형 음악 전시 사운드 팩토리 행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요즘 세대에게 익숙하지 않은 LP, 카세트 테이프, CD와 같은 미디어를 체험하고 직접 DJ가 되어 음악을 믹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매주 유명 뮤지션을 초청해 펼치는 음악 콘서트 덕콘에서 만나보고 싶은 아티스트를 적어보는 공간도 있습니다. T팩토리는 SK텔레콤과 ICT 패밀리사들의 상품과 서비스, 기술들을 MZ세대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T팩토리 1층 공간은 2, 3개월에 한 번씩 전시 컨텐츠를 변경하고 있는데요. MZ들과 어떻게 즐길까 고민하다가 음악이라는 키워드를 잡게 되었고요. 가볍게 즐기면서 체험하면서 좀 놀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라는 것이 가장 큰 특장점입니다. 이곳에서 자사의 서비스인 플로나 메타버스 이프랜드도 더 알려나가고 있는 SKT. 홍대 대표 ICT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T팩토리에서 SKT가 앞으로 얼마나 더 다양하고 신통한 방식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혹시 탄소섬유라고 들어보셨나요? 탄소섬유는 말 그대로 탄소로 만들어진 섬유 조직인데 항공우주, 수소 전기차 등 수많은 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탄소섬유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최근 이 회사가 탄소섬유와 같은 친환경 소재들을 다양한 형태로 변신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형선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전시장입니다. 넓은 전시장 안에 자동차 안전벨트로 만들어진 큰 조형물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친환경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인 강혁이 폴스타의 한국 론칭을 기념해 제작한 작품인데요. 이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국내 친환경 소재 기업인 효성첨단 소재의 여러 소재들로 제작돼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효성이 지원한 친환경 산업용 소재들이 이렇게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강혁 작품에는 실제 전기차에 사용된 안전벨트 소재와 탄소 섬유가 사용됐습니다. 이 소재들은 모두 효성첨단 소재의 주력 제품으로 친환경 안전벨트 소재의 경우 이미 현대차의 아이오닉이나 넥소와 같은 전기차와 수소차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효성첨단 소재는 지난 5월에도 강혁과 친환경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치수와 규격이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에어백 원단을 스키복 콘셉트의 재킷과 팬츠 등 의류로 재탄생시키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의 제품들은 세계적 탈탄소 흐름에 맞춰 더욱더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어백 원단과 같은 자동차용 산업자재는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탄소 섬유의 경우 세계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 섬유 사업 매출도 올해 기준 70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1,200억 원, 2023년에는 1,5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확대, 유해한 영향 최소화는 제품 개발과 생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여 다양한 친환경 소재와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기반이 될 탄소섬유, 탄섬은 수소차의 고압용기 보강제로 활용되어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소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효성첨단 소재의 다양한 사업부는 각자 경영한 소재를 개발하고 사용 단계에서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여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효성 첨단 소재가 이에 부응하는 국내 대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스경제TV 이영선입니다. 이상으로 BGN머니를 마칩니다. 네, 2022년에도 우리 기자들이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